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예정됐던 서울의 버스 파업이 노사협상 타결로 무산됐습니다. 부산, 경남, 제주에서는 노사가 가까스로 임금 인상에 합의했고 경기, 광주, 전남, 전북 4곳에서는 버스 파업이 유보돼서 8개 시도 모두에서 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버스노조 위원장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협상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파업 2시간가량을 앞두고 합의됐습니다. 노사가 수락해서 조정이 성립됐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협상 과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버스 노조 측은 8%대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고수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고성도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자정까지 던 협상 시한이 지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대신 첫 차 시작 전까지 사후 조정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양측은 임금 5%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마을버스를 제외한 서울 시내 버스 98%가 참여하려던 파업은 극적으로 피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노사가 임금 5% 인상, 경남에선 3.2% 인상에 각각 합의했습니다. 협상 결렬로 버스 파업이 현실화된 제주에서도 새벽 5시가 넘어서 임금 3% 인상안에 노사가 극적 합의했습니다. 서울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포함돼 출근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 경기도에서는 노조 측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며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사측은 물론 김동연 민주당,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까지 노조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3곳에서도 협상 연장 등으로 버스 파업이 유보돼 노사 협상이 열렸던 전국 8개 시도 모든 곳에서 버스가 오늘 정상 운행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지난주 여야 합의가 다시 좌초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상이 미진했다며 재논의하자는 결론을 낸 건데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먼저 국민의힘 소식 정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재검토를 예고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공직자와 선거범죄를 제외한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1시간 반 비공개 회의의 결론은 합의안 재논이었습니다. 지난주 여야 합의를 사실상 뒤집은 겁니다. 주말 내내 합의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하루 만에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우리 취지가 순수하다 하더라도 국민께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거대 여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라며 이틀 연속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의 완판이라고 했던 윤 당선인의 말과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재논의 결정에 협조를 구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후엔 통이동 인수위를 찾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장제원 실장을 만났다고 했는데 당선인을 만났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협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당 지도부는 애초 합의된 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민주당에선 국회 모독이다,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다 같은 날선 발언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공직자와 선거범죄를 제외한 게 문제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입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이참에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범위 내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준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의안 정신에 충실하게 검찰 정상화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당선인의 오더 정치로 인한 극한 대결의 책임은 온전히 당선인과 국민의힘 몫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중재안 대로 처리에 나선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강 대결 분위기 속에 어젯밤 열렸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8개 항목에 걸친 법률안 조문을 심사했는데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일단 산회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다시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지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한 건데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발목 잡기라고 성토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늘 오전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불참한 겁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액 고문료 논란과 외국계 회사를 상대로 억대 임대료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검증할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단독 진행하는 국민의힘에서 책임지십시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총리 청문회와 비교하면 요청 자료가 서너 배나 많았다. 특히 수십 년 전 자료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습니다. 전체 청문위원 중 과반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는 오전 오후 합쳐 1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한 후보자 선서는 물론 질의 답변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간사님들끼리 계속 협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 불발의 책임을 두고 여야의 장외 공방전도 이어졌습니다. 자료 없이 자리 없습니다. 노 검증이면 노 인준입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양보를 해야 합니까? 여야는 일단 오늘 오전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는데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경우 정상적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많은 인력과 장비들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군 당국도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빨치산 부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9시쯤부터 식전 행사가 열렸고 10시쯤부터 본행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종합 예행 연습에만 장비 250여 대가 동원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군 당국은 이번 열병식이 대규모로 열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처음으로 대동강의 부교를 띄워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현재까지 열병식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열병식 장면을 생중계 대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하루 뒤 녹화 방송해온 것을 감안하면 오늘 열병식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12번째로 지난해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열병식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 4번을 야간에 진행했는데 정찰 위성의 감시를 일부 피할 수 있고 조명 등을 이용해 극적인 효과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은 김일성 주석이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위해 빨치산을 처음 조직했다고 주장하는 날인데 이날 열병식을 개최한 건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뒤 처음입니다. 신형 무기 공개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 열병식 당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5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또 2020년 10월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83,345명, 해외 유입은 16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82명 늘었고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5명 줄어든 613명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우리 돈 55조 원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머스크가 인수 의사를 공식화한 지 11일 만에 양측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 가량에 인수하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14일 트위터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지 11일 만에 전격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트위터 측은 공식 사이트 성명을 통해 머스크에게 주당 54달러 20센트, 총 44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주주들은 트위터 보통주 한 주당 54달러 20센트씩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가치와 확실성, 자금 조달에 초점을 맞춰 머스크의 제안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re were two issues that really changed the board's mind to do a U-turn on the Musk bid. One was the financing. Once Musk outlined the financing, that really was the clock striking 12 for the board, put their feet to the fire. And second was no other bidder coming. 머스크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반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인류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트위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낫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비상장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거래가 완료되면 트위터는 머스크 개인 소유의 회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표현의 무제한 자유를 공언해온 머스크가 현재 혐오 발언 등을 제한하는 트위터 내부 규제를 얼마나 풀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론 머스크의 이번 트위터 인수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를 품에하는 세계 최고 갑부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인수 작업은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될 거란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1분기 성적만 보면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2020년 1분기와 2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뒤 2020년 3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는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지난밤 미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가 사흘 만에 상승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율로 매수에 나서며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34포인트 상승한 2667.47에 코스닥은 9.14포인트 오른 908.9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이 반등세를 보이며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일 신저가를 기록했던 크래프톤이 장 초반 오름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성공 소식에 이틀째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카카오페이가 5거래일 만에 오름세입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보호예수 물량 출해 우려감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47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조니 뎁은 자신을 가정폭력범이라고 말한 전 부인을 상대로 소송 중인데 법정에서 평생 여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조니 뎁은 자신을 가정폭력범이라고 신문 기고문을 통해 주장한 전 부인 앰버 허드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파로 조니 뎁은 15년 동안 출연했던 영화 캐리비안 해적에서 하차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5천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니 뎁은 자신은 평생 여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My goal is the truth. My goal is the truth. Arguments and things of that nature. But never did I myself reach the point of striking Ms. Heard in any way. 이번 재판은 공정성을 위해 미국 법정 TV를 통해 생중계됐는데 앞으로 6주간 계속됩니다.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2009년 영화 럼 다이어리 촬영장에서 처음 만나 2015년에 결혼했고 2016년에 합의 이혼했습니다. 누런 먼지로 뒤덮인 내이멍구. 중국 베이징시는 희뿌연 안개가 들이운 듯 시야가 뿌였습니다. 올해 중국에 영향을 끼친 황사는 이미 3차례나 됩니다. 특히 이번 황사는 입춘 들어 최대 규모로 경계령까지 발령됐습니다. 또 강풍을 동반해 광고판이나 나무 아래 서 있지 말라는 행동 주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봄철 불청객 황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第二点呢是近期的气温回升比较快，那么北方地区的土壤比较疏松，这样为沙村田气也提供了热力条件。 또 중국 북부 지역 대부분 식물이 충분히 자라지 않아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이멍구, 닝샤, 산시, 허베이, 베이징 등 6개 지역에 200여 개 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피해 면적은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황사는 자연현상이라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사막화 관리를 통해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에서는 노인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가 많아지면서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운전면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노인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가 34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75살 이상 노인들의 면허 갱신이 까다로워집니다. 과거 3년간 신호 위반과 과속 등 11가지 교통 규칙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운전 기능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검사 내용은 커브 지점에서의 핸들 조작과 일시 정지 등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기능 검사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갱신 기한 내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면허 효력은 상실됩니다. 自分自身の今の状態を知っていただいて、運転をする、場合によっては運転をやめていただく、そういう選択肢の一つとしてやっていただいたりとか。 뿐만 아니라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는 노인들에게는 운전면허를 자율적으로 반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욤 씨의 농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는 수경재배 농장입니다. 그는 지난해 파리 외곽 이블린주에 넓은 폐차장을 발견하고 자신의 농장으로 만들 결심을 했습니다. 옥토가 아니어도 햇볕이 잘 들지 않아도 산소와 물만 있으면 싱싱한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수경재배지로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Et pourtant, le principe même de l'hydroponie est très simple. C'est de fournir à la fois beaucoup d'eau et beaucoup d'oxygène aux racines de différentes plantes. 최근에는 일반적인 채소뿐 아니라 식용꽃도 많이 재배합니다. Donc ça c'est Viola odorata. C'est une petite violette qui a la particularité d'être très douce en bouche. 폐주차장이 일터로 변하자 주변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도 커졌습니다. 기욤 씨는 도심보다 열악한 도심 외곽의 생활 환경이 수경재배 농장으로 개선되는 점도
사업 확장에 이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였던 1급에서 2급으로 내렸습니다. 이에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할지에 대한 검토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다만 인수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대 어르신이 손등에 모더나 스티커를 붙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60살 이상 사전 예약자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4차 접종 사전 예약률은 60살 이상 인구 대비 17% 수준입니다. 코로나 그건 전염병 세계적으로 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여 만입니다. 2급 감염병은 홍역과 수두 등이 포함된 단계인데 질환마다 격리 의무가 다릅니다. 정부는 4주 동안은 의료 현장의 준비 시간을 갖는 이행기로 정하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한 검토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과학적 측면만 보면 야외에서의 전파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져 실외 마스크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미흡하다면서도 사회에 주는 메시지와 국민 행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약을 없앨 수 있다는 건데 성급하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주 정도를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행을 하는 과정 기간 동안에 미진하면은 감염병 급수 조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이행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유행은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마스크 관련 지침 발표를 놓고는 막판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대학 교수 등이 자녀 등 미성년자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는 이른바 끼워넣기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본인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이 교수의 아들은 이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했고 강원대는 편입학을 취소했습니다. 2달 전 고려대도 부정입학 논란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등 1,033건을 조사한 결과 27개 대학의 논문 96건에서 부정이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 기여 없이 저자로 올린 건데 관련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 적발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도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미성년자 분들이나 이제 학부생 분들이 이런 과정이 없이 논문 공동저자로 참여했다는 게 의문점이 될 수는 있죠. 이 가운데 10명은 이 부정 논문을 국내 대학 입시에 이용했고 조민 씨 등 5명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교원 3명은 중징계, 7명은 경징계를 받았지만 나머지 57명은 징계 시효 기간이 지나 주의나 경고에 그쳤습니다. 교육부가 2년 전 연구 부정행위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지만 이번 조사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해외 대학에 진학한 경우 등은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입시 제도 자체가 지금처럼 유지를 하는 한 꼭 논문의 부정 활용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부정 의혹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은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에서 논문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부정 논문 적용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활발한 SNS 활동으로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렸던 소설가 이회수 씨가 어제 향년 76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3년째 투병 중이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강원 화천군 감성마을 촌장으로 활동하던 소설가 이회수 씨가 향년 76세로 별세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회수 씨가 어제 오후 8시쯤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2014년 위암 2기 판정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으나 2020년 3월 뇌출혈로 쓰러져 3년째 투병하며 재활에 힘써왔습니다. 1946년 경남 함양에서 출생한 고인은 197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견습 어린이들이 당선됐고 1975년 중편소설 훈장으로 세대지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정식 등단했습니다. 장편소설 들깨와 칼, 장수 하늘소, 벼고 금학도 등을 비롯해 시집 풀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잠 속에 비 내리는데, 하가학 청춘 불패 등을 펴냈습니다. 이 씨는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환상적인 기법에 유미주의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화가를 꿈꿨던 이 씨는 개인전을 열기도 했고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과 시트콤, 광고 등을 넘나들며 문화계 전반에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활성화한 이후 트위터에 170여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며 SNS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는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성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 핵심이며 소통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원도와 인연이 깊은 고인은 암투병 전까지 화천군의 감성마을에서 지냈으며 마을에는 이회수 문학관이 자리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춘천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60, 경남 내륙과 제주 북부 해안에 10에서 30, 그 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시 이맘때 봄 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지만 내일 아침은 10도까지 내려갑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낮부터 내일 아침 사이 기온이 무려 20도가량이나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중부는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